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상승했지만 좀 답답한 흐름이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답답하셨나요? 네, 매우 답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삼계탕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아주 맛있게 먹은 듯이 나오는 사람이 괜히 내 옆에 와가지고 이 집은 김치만 맛있다고 얘기하고 가버리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적 고점을 또다시 갱신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줄어있는 것 같은데 시장의 경계감이 매우 높은 건지 궁금합니다. 네, 어제 거래량이 10억 주 정도? 네, 거래량이 제가 최근에 나온 최근에 시장의 흐름 중에서 거래량이 아주 많이 줄어 있는 거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었던 날이었는데 오늘은 그보다는 조금 늘었는데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고점이 2292포인트, 종가가 2286포인트, 역사적 고점이죠. 이제 3300포인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점이 다가오니까 고점이 계속 경신되니까 당연히 경계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단절된 느낌이 있는데 어제 아시아 시장은 올랐어요. 네, 올랐고 그리고 유럽은 1% 정도 빠졌죠.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하루 종일 버티다가 마감 직전에 살짝 밀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또 그거와는 다르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110.3이 나왔는데요. 이게 2018년도 1월 달에 주가가 2600포인트 최고점을 찍을 때 그때 소비자 신뢰지수가 110.7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높은 적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오늘 아침에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전망치를 11조 5천억 정도 지금 증권사들 전망치보다 약간 높게,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조 7천억 정도, 전망치보다 살짝 높게 전망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매수가 갑자기 들어왔거든요. 갑자기. 근데 그거는 골드만삭스 때문에 들어온 건 아니고요.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10시 반에 갑자기 3천억이 증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삼성전자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환율이 좀 등락이 천천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였어요. 네, 이렇게. 지금 현재 환율은 한 1132원 정도, 오늘 1137원 정도였는데 또 빠져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한 가지 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10시 반 정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연내에 금리를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한두 번의 금리 인상으로 긴축은 아니다. 그리고 정부와의 정책에서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드디어 총재가 나와서 연내에 한다라고 기간을 한정하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때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보통 지금 시장에 많은 분들이 금리를 올리거나 재정 긴축을 하게 되면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리 올리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폭락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야 경제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 사실 그것 때문에 환율이 더 많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오늘 환율이 이렇게 움직였다. 네. 경계감은 있는데 지수가 고점이기 때문에 경계감은 있는데 금리 정상화 상당히 좋은 뉴스죠. 네.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해준 대로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좀 더 명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선물을 갑자기 3천억 정도 매수를 할 정도로 금리 인상을 반기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근데 우리나라 많은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어제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래 경제가 안 좋을 때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가죠. 그때는 금리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낮추고 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때가 이제 한겨울 같은 그런 때죠. 네. 경기가 회복될 조짐이 안 보이고 금리는 낮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바닥에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경기가 약간 좋아지고 있을 때 그때죠. 네. 그래서 이 뭐 금리를 올리는 뭐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요. 네. 금리를 살짝 올리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올릴 때는 의심을 하게 되죠. 저게 진짜 올리는 건지.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분위기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는 약간 관망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금리 인상할 때 그때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보통은. 네. 경기가 바닥에서 금리가 올라갈 때. 그리고 매도는 한참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계속 따라서 올리죠. 그리고 나서 동결을 하기 시작하죠. 네. 경기가 약간 얼어붙는 듯한, 경제가 너무 과열되다가 약간 얼어붙는 듯한 그런 느낌이 왔을 때 동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그때는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진다라고 신호가 나오는 거죠. 네. 첫 번째 금리 인하 한 번 더 관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금리 인하 그때가 매도 신호입니다. 네. 다르게 보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은. 네. 근데 금리를 인상할 때가 경제가 정상화로 간다.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경제에 거품이 끼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이 너무 많으니까 대출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좋은 뉴스죠. 정상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돈에 중독돼 있거든요. 시장은. 돈을 더 풀지 않으면 시장이 오를 수 없다.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더 달라.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그거는 지금 비정상적인 구간에서 정책을 그런 비정상적인 정책을 쓴 거잖아요. 네. 그 정책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되돌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되돌릴 때 아주 좋게 넘어가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약간의 충격이 있죠. 네. 그거를 지금 이제 막 지나고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언론에다가 미리 알려주는 거죠. 네.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좋은 뉴스인데 네. 투자자들의 시각이 중요하겠죠. 네. 이게 정상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긴축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시장이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오늘 한국은행 총재는 한두 번의 금리 인상으로 긴축이 아니다라고 완화적인 재정정책, 통화정책은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천천히 올려주게 되면 이제 시장은 폭발적인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 시작 고점인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미국에서도 내년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경계해야 할 뉴스가 있었을까요? 네, 어제 나온 그 애틀란타 총재 뭐 발언은 전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무장관도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금리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을 그었거든요. 네. 금리는 중앙은행 그런 통화정책을 쓰는 곳에서 하는 거니까 자기는 재정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한 가지 중요한 뉴스는 뭐였냐면 미국의 부채 한도가 지금 한계에 와 있습니다. 22조 달러가 지금 한계선인데 지금 미국의 부채가 28조 달러예요. 이미 넘어 있거든요. 그게 7월 말일자로 이제 만료가 되는데 그거를 연장하거나 아니면은 늘려줘야 되는데 그걸 촉구를 했어요. 재무장관이. 그러지 않으면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 네. 그게 뭐 일단 뭐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거를 질질 끌다가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금융위기 이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이번에는 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뉴스는 조금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뉴스고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바이든한테 초당파 의원들이 지금 인프라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합의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에게 보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빨리 돼야 되는데 그게 빨리 되고 부채 한도 빨리 늘려가지고 미국이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연준이 또 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게 막혀버리면 안 되니까 계속 돼야 되는데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는 뭐 부채 한도 늘리는 것도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7월 중순 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유럽이 빠진 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유럽이 왜 빠졌을까? 어제 서비스 독일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지표도 크게 증가했고 제조업 지표도 크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빠졌다. 어제 흑해에서 러시아 함대가 영국 함대에다가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폭탄을 투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영국은 그런 적 없다 했는데 러시아는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런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이탈리아에다가 1915억 유로를 지원하겠다 6년 동안. 네, 상당히 큰 금액인데 뭐 그런 건 좋은 뉴스인데 이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란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이란이 미국과의 제재 철회에 대해서 거의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란에 가하고 있는 제재가 1040개인데 그거 모두 해제할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네. 그럼 유가도 좀 떨어져야 되는데 유가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좋은 뉴스죠 일단. 네. 그리고 남아공에서 아프리크립트라고 하는 그 가상화폐 거래소. 네. 이런 뉴스 자꾸 나오면 안 되는데 36억 달러치의 암호화폐를 횡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먹튀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명수배 내려서 조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 인증된 기관이 아니죠. 네. 사설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터지네요. 터키에서도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액이 이번엔 좀 상당히 큽니다. 36억 달러, 4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이런 뉴스도 있었고 오늘 뭐 중국에서는 인민은행이 300억 위안 정도를 공급을 했다. 유동성을 공급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중국이 거의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제재 뉴스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의 5개 기업에 제재를 가했는데 그중에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 신장에서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제재를 했다 해서 중국 시장이 오늘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런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특이한 그런 뉴스는 없었던 것 같고 미국 재무장관이 발언한 그 부분만 조금 경계감을 가지고 보면 될 것 같다. 네, 그런 정도입니다. 오늘은 대형주들과 코스피 시장이 좋았습니다. 제약과 바이오 섹터는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특징적인 섹터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어제 샀던 그 바이오 제약 쪽에, 코스피에서도 외국인은 한 1,30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 코스닥 쪽에서도 그쪽으로 한 1,200억 정도. 상당히 많은 한 업종을, 바이오 제약이 이제는 많이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그렇게 크지 않은데, 2,500억이라는 정도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오늘 코스닥 지수는 빠졌죠. 네. 근데 시총 상위 쪽으로 보니까 그렇게 매도가 나왔는데 많이 안 빠졌어요. 네. 그거를 개인들이 샀거든요. 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중국에서 반도체 장비, 어제 제가 펩 건설하는 얘기 했는데 아침에도 또 펩 건설 얘기가 뉴스가 또 복귀가 됐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반도체 장비를 싹쓸이 하고 있다. 입도 선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실제 필요한 장비는 10개인데 주문은 15개, 16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장비를 창고에 쌓아두더라도 반도체 관련돼서 미국의 제재가 더 강화되면 장비를 구할 수 없으니까 미리 더 사야 된다라는 거죠. 네.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 쪽으로 매출도 보니까 뭐 20% 이상, 30% 정도 그 정도 매출이 많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지금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장비를 지금 싹쓸이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뭐 전력 반도체를 싹쓸이 하더니 이번에는 장비를 싹쓸이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시장에서 반응이 바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은 안 올랐다. 네.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이 폴리실리콘, 중국에 지금 이 제재를 가한 폴리실리콘 업체.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나라의 폴리실리콘 업체가 올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안 올랐어요. 네. 이상한 건데. 뉴스가 오늘 장비 매출 계약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장비 매출 계약 수주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 종목은 6% 빠졌어요. 네. 오늘 발표했는데. 그리고 의료기기 쪽에서도 장비 4개 계약했다 나왔는데 안 올랐습니다. 네. 호재에 전혀 반응을 안 했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후에는 철강만 올랐어요. 철강만.
거의 뭐 기관 쪽에서 철강을 5월 11일부터 매도를 해가지고 한 달 내에 매도를 했는데 오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가 철강 쪽에 주가가 오후에 2시 넘어서 빠지는데 철강만 매수가 들어와서 상승폭이 커졌죠. 네. 폴리실리콘이 지금 그 신장 지역에서 전 세계 점유량이 48%예요. 48%,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그 태양광 쪽에 그 납품하는 웨이퍼와 인곳 제조 시설이 98%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막아버리면 태양광 거의 뭐 상당히 큰 위기에 봉착하는 건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안 올랐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네. 오늘은 정말 그 11시 46분에 외국인이 천천히 선물을 한 6천억 정도 매수를 하다가 천천히 줄이면서 주가가 이렇게 고점을 찍고 천천히 밀리다가 2시 중국 시장이 열리는 딱 시점에서 갑자기 선물 매도가 이렇게 확 쏟아져가지고 주가가 3277까지 밀렸었죠. 그렇게 밀리다가 이제 회복을 했는데 거의 이때 2시에 매도하는 시점까지는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는 회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은 오늘 호재가 업종별로 종목별로 있었었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재 쪽은 기관이 작정하고 매도를 때렸다. 네. 왜 매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매도를 많이 했어요. 네. 악재가 있었던 건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 장비 쪽 회사 하나는 프로그램에서 대량으로 매도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25만 주 정도를 때렸는데 그게 합해가지고 45만 주를 한꺼번에 때렸는데 수주 계약이 있는데 매도를 이렇게 때렸고 반도체 장비 쪽은 좀 너무 아쉽고 싹쓸이 한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반도체 장비 매출이 1600억 160조 정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160조 정도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올랐다. 반도체 주도주는 매출 올해 2분기 실적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것만 오르고 나머지는 안 올랐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환율이 좀 빠지긴 했는데 이제 대형주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기대를 하는데 거래량이 늘질 않고 있습니다. 고점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다. 조금 생각을 좀 바꿀 필요는 있는데 시장이 바꾸지 않으면 나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좀 지켜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업종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이 올라가는 경우가 지금은 많아요. 근데 지금 금리를 올리게 될 것 같으면 그런 분위기가 이제 진입한다 그러면 특정 업종들이 강하게 올라주는 그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주도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 주도 업종이 없다.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오늘 대형주가 올랐으니까 내일은 대형주 쪽으로 기대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흥분한 것처럼 좀 보인 것 같은데 제 첫 번째 원칙은 냉정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냉정하게 시장을 보고 있고 오늘 제가 가진 주식들은 좀 안 좋았는데 다른 주식들이 좀 올라서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대형주 쪽으로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대형주의 매수가 들어오길 기대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